가수 김창렬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신조어가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된 것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식품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했습니다. 김창렬 씨는 광고 모델을 한 식품업체의 제품이 형편없는 것을 문제 삼아 만들어진 신조어로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난무하는 신조어로 인한 폐해, 해결 방법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앞서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가수 김창렬 씨가 이제 광고 모델을 한 식품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그 식품 그 질이 문제였던 것 같네요. 예. 그 이제 가수 김창렬 씨가 이제 2009년도에 네. 그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이름으로 이제 편의점 즉석 식품 시리즈를 생산하는 식품회사와 이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품이 이제 가격에 비해서 질이 좀 떨어지니까 그 네티즌들이 그것을 창렬스럽다, 창렬하다 이런 식으로 신조어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사용하게 되니까 결국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은 그 식품 회사에서 물건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식품 회사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네. 하지만 그 당사자는 굉장히 모욕감도 느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은 그 명예훼손 같은 그 죄의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을까요?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실을 적시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모욕죄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이제 모욕죄로 처벌하기도 힘든 게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라는 것은 이제 주관적인 그 어떤 평가예요. 제품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형사처벌이 좀 어려우고 형사고소가 좀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이런 제품을 결국 생산해서 판매한 식품회사 잘못이다. 원인 제공한 식품회사가 잘못이니까 그 잘못이라는 불법행위가 있어서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네, 아마 이 법원에서는 이 어떤 소송에 대해서 이제 기각을 한 것 같은데요. 본인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고 또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좀 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김창렬 씨가 이제 그 광고 모델 계약할 때 그 계약서 자체가 결국은 이제 그 제품과 판매처 이제 이 정도만 계략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변호사들이나 법률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내용이 상당히 자세히 돼 있어서 결국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의 액수를 또 입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위약벌로 결국 어느 경우에 이럴 때는 얼마를 배상한다는 것까지 다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도 쉽게 이길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본인이 독자적으로 별 문제 없겠거니 하고 이제 그냥 계략적으로 결국은 이제 계약을 했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판에서는 계약 내용을 살펴본 거죠. 근데 그 계약에는 가격이라든지 또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이 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구두상으로 뭐 좋게 잘 만들어서 하겠지 하고 서로 믿고 한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제 재판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품질이 떨어졌다고 해서 결국은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걸 기각했는데 김창렬 씨 입장에서는 창렬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게 무슨 정상적인 제품이냐. 이러면서 이제 결국 불복해서 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은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창렬스럽다라는 단어를 저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잘 찾을 수도 없고 그거 외에도 요즘에 그 젊은 세대 가운데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도대체 뜻을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근데 신조어가 생성되는 게 굉장히 빠르고요. 시기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신속하게 소멸되고 새로 나오고 그래서 그 시속을 따라가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젊은 네티즌들이 쉽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제 보면
한 성인의 경우에는 네. 10명 중에 한 8명은 그 신조어의 뜻을 거의 모른다고 합니다. 모르죠. 네.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시속을 좀 잘 알고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하는 예. 그런 세대들은 이제 결국 조금 아는데 보면 뭐 지난번에 이제 한창 유행했던 게 지몬미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지몬미. 예. 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미안해. 뭐 예.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약자로 한 것인데 네. 이제 약자들이 많아요. 재미있다를 그냥 잼. 그다음에 아주 재미있다는 꿀잼. 예, 재미없으면 노잼. 예. 그다음에 아주 재미없으면 핵자 붙여서 핵노잼.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생파. 그 무슨 생파가 뭐 뭐 아주 신선한 파를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생일 파티를 생파. 그다음에 너 생선 받았냐? 그리고 생선 그 뭔가 생일 선물을 생선이라고. 예.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하고 섞어서 네. 빼박 캔트라는 것도 있어요. 빼박 캔트는 뭔가 그랬더니 예. 빼도 박도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앞자 그 자음만 이렇게 따가지고 하는 인정한다는 오 지읒 이렇게 이렇게 하고 비읍 기억 이것은 반박 불가. 이거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 없죠. 자기네들끼리만 쓰니까.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쓰는 게 충자를 붙이는 게 있습니다. 벌레란 이야기. 예, 벌레죠. 그러니까 너무 모든 일에 진지하면 예. 진지충. 예. 그다음에 뭐 하면 설명이 좀 너무 길면 네. 장황할 때 네. 이러면 설명충. 이렇게 충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 신세대들이 그런 이제 언어들을 쓸 때 그 옆에 있는 사실 그 제3자 입장에서 어른들은 좀 당혹스럽거든요. 그렇죠. 소외감도 느끼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또 상대가 알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신조어들이 네.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송으로 형사 고소도 되고 또 민사 소송으로도 일어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 SNS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은 글들을 많이 써서 단문이 이제 그 대세가 되는 시대가 됐죠. 예전에는 상대를 비난해도 이렇게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깊이 있게 호흡이 깊은 문장으로 상대를 비난해서 네. 그 당시엔 그냥 웃고 떠들었는데 한 3년쯤 지나서 그게 비난이었구나 할 정도로 상당히 깊이 있는 그렇죠. 은유법, 비유법 이런 걸 많이 썼었죠. 그래서 상당히 낭만적인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비난인지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상처들 신조어로 인해서 많이 받는데 특히 그 일배충이라는 말 때문에도 문제가 됐는데 일배라는 게 이제 일간 베스트의 약자로 그렇죠. 구구 사이트인데 그 일간 베스트의 이용자를 일배충이라고 비하해서 결국 무슨 글을 쓰면 그냥 거기다가 야 저 일배충이 쓴 글 같다. 그래서 결국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위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일배충이라고 쓴 경우에는 전부 다 형사처벌도 받았고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충자를 쓴다든지 뭐 이래서는 안 되겠죠. 어떤 한 집단이나 한 그룹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짓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신앙인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언어를 좀 잘 구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의 생각이 말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말은 우리의 행동을 또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말을 하는 훈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하는 훈련이요. 어떻습니까? 그 이제 말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게 상대방하고 5분만 얘기해 보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교양의 깊이라든지 또 지식의 깊이를 떠나서 외형적인 말의 태도만 보더라도 그분의 어떤 인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인성을 아는 데는 말 한마디 해보면 불과 1분 이내에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결국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실제적으로 그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형식이 실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고 왕조시대에 신하가 임금한테 극존칭을 쓰는 그 이유는 존경하지 않더라도 극존칭을 계속 쓰다 보면 그 형식이
실질에 영향을 미쳐서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존경하지 않더라도 존경하게 되고 네. 학생도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비하하는 식으로 생각이 너무 굳고 아주 뭐 구태의연하다 하는 식으로 선생님을 네. 그 자기네들 그 조어로 예전에 그냥 뭐 꼰대라든지 막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선생님을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걸로 하면 자기가 우쭐하는 기분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예. 이것이 실질에 영향을 미쳐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져요. 그러네요. 근데 선생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면 네. 싫더라도 예. 겉으로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실질에 영향을 미쳐서 마음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말,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신조에 대해서 무조건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죠. 네. 이제 문화의 흐름, 대중문화니까 네. 그 흐름도 읽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 말이 이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말을 잘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 연락되기 원한다. 네. 이렇게 이제 기도의 고백을 드렸는데 언어가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라는 네.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깨달음과 깨어있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특별히 언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또 좋은 언어, 살리는 언어, 섬기는 언어, 사랑하는 언어를 잘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